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미국 증시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금요일은 또 옵션 만기일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우리가 걱정을 하면서 주말을 보내야 할 것인가 도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현대차증권의 김재승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미국 증시 하락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AI 버블론과 관련해서는 사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형 매출은 너무나 좋았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빚을 내서 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수익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 이 우려가 부각이 됐잖아요. 사실 뭐 단기적인 수익을 보면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건 아닐 텐데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AI 투자와 이런 캐펙스 투자 같은 것들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그 과정에서 한국 증시, 미국 증시 다 영향을 받고 있고요. 사실 엔비디아 실적이 상당히 호조를 보였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캐펙스 투자가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돈을 잘 버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우려가 높아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의 확인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사실 내년쯤 되면서 로보택시부터 시작한 다양한 AI 투자들이 얼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실제로 투자됐던 것들이 실제로 돈으로 영향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만큼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확인은 결국에 내년이 돼야지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이런 버블론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결국에 건전한 시장이지 않을까. 결국에 버블론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시장이 약간 조정이 받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장이 건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은 뭐 계속해서 상승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조정을 받으면서 버블론을 타고 어떻게 보면은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계속해서 뭐 고점에서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화 약세는 너무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외환 당국의 또 개입이 나올까요? 이에 따라서 또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을지 어떤 의견이세요? 사실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네. 강하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워낙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수급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은데, 사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건 사실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봤을 때 장기적으로 그 성장률 격차, 소위 말하는 미국과 한국의 성장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요즘엔 성장을 우리가 못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원화의 대규모 밖으로 나가는 것들, 소위 말하는 대미 투자 펀드, 거기에 기업들의 미국 투자, 거기에 서학개미들, 또 연기금의 해외 투자,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적으로 돈이 나가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은 과도하지 않을까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되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지만, 저희도 1,400원 이하로 가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1,400원 선은 이제 뉴 노멀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화 약세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뉴 노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의견이었고, 앞서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AI에 대한 투자 과열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엔비디아만 놓고 보자는 워낙에 우리나라 반도체에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좀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엔비디아의 추세는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좋게 봤었죠. 이번에 실적 발표도 상당히 좋게 네. 나왔었고, 내년도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가이던스 좋게 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반도체 업종의 이런 그런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상당히 우리나라도 좋을 것 같다고 네.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그것이 수익성이 날까, 이쪽에 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봤을 때 한국 코스피 증시로 봤을 때는 정말로 이렇게 돈 잘 벌고 있는 거에 우리나라는 하나의 수혜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의 어닝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그런 심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쪽에서 이런 돈을 잘 못 벌 것 같다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을 못 벌 것 같다는 우려가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은 한국도 증시에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가 영향을 받는 게 미국 증시보다 더 크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네. 외국인 투자부터 시작해서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좀 약간은 좀 조급한 거죠. 저도 그렇고요, 당연히.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안 좋은 뉴스 나오면 바로 팔아버리고,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좀 시장의 변동성이 미국보다 좀 강한 느낌이 있는 것 같다. 네.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엔비디아가 돈을 잘 벌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나라 반도체들도 거기에 수혜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돈은 내년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닝이나 매출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올해 들어서는 미국 증시보다 워낙에 지수 자체가 아웃퍼폼했기 때문에 더 시장 참여자들이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너무나 또 예민하게 변동성을 확대를 하니까 투자 전략 세우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앞서서 AI 투자와 관련해서는 그 성과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로보택시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AI에서 우리가 내년을 바라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들이 이에 따라서 뭐 로보택시라든지 이 밖에도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사실 3분기 이전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한동안은 볼만한 것들이 사실상 말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숫자로 증명될 수 있는 건 한동안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버블론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숫자로 보일 수 있는 게 한동안 없을 거기 때문에요. 네. 하지만 내년쯤에 점점 더 내년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로보택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AI 수많은 AI 투자가 다음번에 어떻게 돈을 벌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지만 결국에 AI 투자가 이게 낭비가 아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결국에 제일 처음이 나올 수 있는 거에 AI 그런 로보택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결국에는 메타나 애플에서 나오는 그런 수많은 그런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디바이스들이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AI 디바이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건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 스마트폰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처럼 결국에는 스마트폰 같은 새로운 또 엣지 디바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들이 나올 것인가. 이거는 사실 내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이후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결국에는 우리 시장은 AI 투자가 낭비가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숫자가 나와주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오늘같이 조정을 받을 때 뭐 연말에 좋은 투자처가 여전히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밀리면 사자 이런 쪽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네. 결국에 우리가 강세장을 봤을 때 수많은 강세장을 분석을 해보다 보면 주도주가 가장 먼저 떨어지지만 또한 주도주가 가장 빨리 오릅니다. 결국에 강세장 안에서는 주도주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세장 그 자체가 결국에 주도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강세장이 꺾인다는 것 자체가 주도주에서 이제 벗어나면 강세장이 꺾여버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알다시피 이번 강세장의 가장 큰 배경은 반도체와 전력기기 그렇죠. 쪽이라고 보고 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도주를 가져가는 것은 가장 필요하다. 결국에 내년도에 유동성도 좋고 또한 AI 테마, AI 투자 이런 것들도 내년에 계속될 것 같고 또한 이재명 정부의 이런 그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이런 것들도 계속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 내년에도 증시가 좋다고 가정한다면 결국엔 강세장 안에서 주도주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 결국에 반도체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 그래서 밀리면 사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강세장이 이어질 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주도주는 흔들릴지언정 꺾이진 않을 것이다. 반도체 여전히 조정시 매수 전략으로 밀리면 사자라고 강력하게 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크로 변수로 넘어가 볼 텐데 27일에 금융통화위원회 예정이 돼 있잖아요. 뭐 경기라든지 요즘엔 환율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볼 게 오히려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한 환율도 높아졌다 보니까 오히려 환율 그런 가계 대출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은행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내년까지도 크게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행 쪽의 뉴스들이나 한국은행 쪽의 결정들이 사실 우리 투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은 더 이상 없지 않을까. 오히려 안 좋은 쪽일 수도 있는데 더 이상 없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에 대해서 좋게 말할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그게 좋게 보는 것 자체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좋은 뉴스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투자자 측면에서는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경기에 대해서 수정 경제 전망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나 긍정적으로 얘기할 거라고 사실 보시나요? 1.9 이상을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 한국은행이 너무 내년도 경제 성장률 자체를 안 좋게 봤던 것 같아요.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게 봤었고 제일 늦게 수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높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높인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춘다고 저는 보고 있고 거기에 물가나 이런 것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경기가 안 좋아야 금리 인하의 근거가 또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또 괜찮으니까 금리 인하 내년에도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재개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라고 보세요? 사실 뭐 내년 이후로 봐야겠죠. 오히려 요즘에는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물 경제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할 만큼의 그런 또 과감함은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나 이런 환율, 가계 대출 이런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거로 보이고 있고, 오히려 2027년쯤 되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가거든요. 그때 되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된다면 한국은행이 과연 그때도 또 내릴 수 있을까 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한국은행의 그런 모습들은 한동안 안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사실 간밤에 고용 지표가 뭐 뒤늦게 발표된 지표이긴 한데 너무나 또 안 좋지도 않으니까 금리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12월 10일이 또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관전 포인트는 이 밖에 어떤 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그런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경제 지표 발표가 너무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12월에는 인하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알 수 있는, 우리가 시장을 볼 수 있는 경제 지표 자체가 있어야지 연준이 그런 거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자체가 없다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준에서는 어떠한 의견이 뭐 사실 동결이나 아니면 동결이나 인하 자체가 5대5이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은 동결 쪽에 더 무게가 있는 것 같은데 5대5이기 때문에 사실 인하를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사실 크게 시장에서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 그걸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에 그 다음번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 인하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가이던스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고, 결국에 우리가 12월에 인하를 안 하더라도 내년에 인하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인 차원이 결국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책 모멘텀을 우리 증시 측면에서 계속해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3차 상법 개정안 이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연말에 좀 관련된 종목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지수 자체로는 영향이 크게 없을 것 같지만 네. 오히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전략이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주나 증권주 이런 쪽에서 반도체주가 달리다 보니까 사실 이쪽은 조금은 약간 덜 올랐던 것 같아요. 네. 덜 올랐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은 이쪽으로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지주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왜냐하면 반도체주가 달리다 보니까 나머지들은 좀 덜 올랐던 거죠.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조금은 이쪽으로 좀 포지션을 높여가는 모습들이, 그래서 지주나 지주나 증권, 이런 은행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는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3차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하면서 세일즈 외교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관련해서 뭐 AI라든지 원전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은 뭐 주식시장이 원체 하락하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이긴 한데 좀 관심이 있으신 섹터가 이에 따라서 있습니까? 사실 저는 예. 이런 순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그냥 필요 없는 뉴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업종, 잘하는 수출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는 게 맞지, 뭐 이런 거에 인해서 뉴스로 인해서 뭐 사고 팔고는 사실 단기적인 이슈밖에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한국이 잘하는 게 뭘까를 봤을 때 이번에도 나왔던 것처럼 결국에 반도체, 전력기기, 원전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매출이 향후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는 있지만, 뭐 거기에 따르는 약간의 작은 뉴스들에 대해서는 휘둘릴 필요 자체가 없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부분도 아니고 오히려 잘하는 부분 위주로 딱 집중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력기기, 원전 이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벌써 연말이니까 다음 주에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있고 바로 그 이어서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가 이어지잖아요. 미국의 소비 시즌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측면에서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사실 이런 미국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제 지표 발표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네. 이런 소비 같은 것들도 확인하기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렇게 소비가 잘 되더라도 결국에 지표에 찍혀서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지 저희는 투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 이후로 경제 지표 발표가 늦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소비 같은 것들도 확인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투자로의 매력도로 발 수 있는 것은 좀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뭘 투자할 수 있을까 본다면 결국에 첫 번째 연말에 랠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첫 번째로 있을 것 같고, 그 두 번째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주도주를 가져가는 거에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봤으면 결국에 주도주가 뭘까
물가를 보면 결국에 반도체와 전력기기 지금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의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은 또 살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순환매 측면 아니면 뭐 새로운 섹터를 찾는 거의 측면에서 새로운 걸 찾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조금은 조정받는다면 조금은 좀 살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와 전력기기 쪽 중심으로 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3차 상법 개정 같은 것들에 대한 뉴스들은 조금은 좋은 쪽의 측면에서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나 증권 쪽에 대해서는 또 좋게 볼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재승 연구위원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상황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